자, 두 번째 질문 또 볼까요? 네네. 네. 예,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결혼 5년 차이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외아들로 시어머니한테서 아주 온실에서 곱게 자란 남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이 소개해준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친정에 가서 사업 자금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워낙 집요하게 부탁을 해서 친정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친정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불러서 계속 직장을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나 크게 화를 냈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아주 냉정하고 도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쩌다가 친정 어머니가 손녀 보고 싶어서 집에 오시면 인사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분명히 남편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런데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화를 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네. 이거는요, 저 그냥 제가 듣기에 네. 일단 뭐 남편이 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일 문제도 그렇고, 네. 아니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 갑자기 뭐 자영업 자기 사업한다고 잘된 보장도 없는데,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한테 뭐 그렇죠. 사업 자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왜 저 부인 친정에 손을 내밉니까? 친정에 돈이 있나 보죠. 아니 있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가서 당당하게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사업 저기 계획서를 딱 세워가지고 맞아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서 내가 돈이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보태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갚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건데 네. 이건 부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좀 비겁한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좀 독립된 인격체로서 네. 자기가 스스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질 않고 네. 그렇게 부인을 통해서 그것도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찌질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네. 제가 이 그 부인 입장이라면 네. 굉장히 어쨌든 조금 단호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친정에도 그러고 그 남편한테도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해서 진짜 단호하게,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부인이 지금 그냥 이쪽이고 저쪽이고 거기에 그냥 끼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고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뭐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니까 네. 일단은 무슨 헤어진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어떤 그 대응책 네. 남편을 압박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응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단호하게 뭔가를 해야 될 아니 것 예를 들어서 같은데. 저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장모님을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네. 싸가지가 없는 거죠. 네, 싸가지가 없으니까 당신이 자꾸 그러면 나도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근데 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지 않는가 싶은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네. 그 남성들이 이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아니면 심지어는 폭력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는 부인들이 네. 뭐 이 문제뿐이 아니라 그 남편들한테 남편에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네. 가정 안에서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는 부인들이 과연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예.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예. 이건 옳지 않다. 예. 그런 생각에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결혼 5년 차인데 충분히 그 남편이 어렸을 때 뭐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인성을 그대로 표출을 할 거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 버리고 그대로 끌고 가면 나중에 더 나이가 들고 좀 아이들이 커가고 그럴 때 과연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네. 재고시를 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런 사실이 이제 깨달았으면 부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부족한 인성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부인으로서도 저 직무유기다.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정말 잘 타일러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이 인성이 부족한 남성의 언어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꼭 그렇게 이제 지혜를 짜서 이 남자가 좀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더 완성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부인의 몫이다. 아. 그러니까 이걸 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 아.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부인들이 도망을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 사람 만드는 것보다 내가 참고 그냥 견디는 게 오히려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 남편의 완성을 기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들으면서 꼭 그 부분을 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그냥 막연하게 네. 월급쟁이 잘하지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직장 다녀 뭐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좋아. 그럼 당신이 사업을 하면 꼭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지금 조금 전에 카타리나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써가지고 우리들이 한번 같이 보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정말 이거는 되겠네. 내가 돈 있으면 정말 지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를 써라.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보고 야 그거 내가 일부분을 투자할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철저한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야지. 네. 그냥 뭐 뜬금없이 그만 힘들어서 그만두고 사업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구름 잡는 소리다. 네. 그리고 얘기 같은 소리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막연하게 힘이 들어서 바꾸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냐. 그렇죠. 뭘 해도 다 힘든데. 그러니까 네. 당신이 꼭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말 철저한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갖고 우리가 함께 보자. 그래서 정말 내가 봐도 또 길거리 가서 누구한테 보여줘도 야 그거 되겠다. 나도 투자를 할게. 뭐 이런 정도의 계획서를 써가지고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한다. 네. 이렇게 일단 설득을 시켜야 되고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다 시도를 해도 불구하고 네. 마지막 방법은 사실 이 남성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그 외아들로 키운 엄마의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그렇죠. 온실에서 컸다고 부인이 느낄 정도였으니까 네. 시어머니 온실에서 곱게 자란 남편 이게 벌써 머리에 박혀 있을 정도라면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시어머니가 이 아이를 나약하게 키우는데 이익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다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남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호소를 해야죠. 네. 시어머니 도와주세요. 남편이 지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주선해 주신 직장에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도망가고 싶어 하니까 네. 어머니가 조금 설득을 시켜주시면 내 말을 안 들어도 어머니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한테 SOS를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단 그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참 신선하게 들렸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네. 그러니까 이 반품이 안 되는 거라. 그렇죠. 사실은 그 부모님이 잘 이렇게 성장 양성을 시켜서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왔는데 딱 보니까 이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자가 있으면 이 물건 같으면 반품을 하지만 이 반품이 안 되니까 AS도 안 고쳐서 써야 되는 거야, 그죠? 고쳐서 써야 돼. 근데 이 고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시도를 계속하고 서로 부부간에 그것을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맞춰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였죠?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계획서를 이제 정말 그 사업 계획서를 잘해도 그게 성공할까 말까 한 건데 무턱대고 이렇게 부인을 시켜서 돈 구하오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시부모님한테 가서 SOS를 청해야죠. 근데 그거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외아들 이렇게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 편을 들겠지. 그렇지. 그죠? 근데 편을 들어도 제 생각에 사업하라고 자금을 대주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요? 왜냐하면 더구나 온실에서 컸으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아들이 나약한 건 아니까. 그거는 도와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저는 그냥 부인이 정말 아주 단호한 게 이제 이렇게 남편을 뭔가를 자기가 이제 준비를 잘 하고 네. 너무 나약하게 굴지 말고 네. 조금 그렇게 단호하게 그런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사람은요 나가서 뭘 해도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노하우를 배우고 그러고 나가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망하는데 그렇죠. 5년 겨우 5년 뭐 이렇게 하고서 직장이 좋다 그러니까 그 네. 좋은 데서 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월급을 받은 걸로 좀 자기가 모아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모은 돈으로 하면 또 몰라도 그렇죠. 이렇게 무대뽀로 하면 이건 100% 망하는 거죠. 10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부정적으로는 생각 안 해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예, 확신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보면 같이 휘말려요. 예, 맞아요. 특히 사업한다는 사람들이 막 입으로 막 이렇게 이제 이거 돈 된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이게 헐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혜로운 그 좋은 자들은 제가 바로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해보니까 뭐 누구도 도와줄 것 같고 누구도 도와줄 것 같고 막 도움을 또 막 여기저기서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 선배한테 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했더니 난 머리가 나빠서 모르니까 써가지고 와. 그리고 저한테 써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써가지고 갔죠. 예. 말을 했던 걸 써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읽어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당연히. 기껏 써오라고 그래놓고 이거 찢어. 그랬더니 왜 찢어요? 그랬지. 당연히 화가 나니까 했더니 야 이거 돈 되겠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그만두든지 아니 꼭 하고 싶으면 좀 더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또 써가지고 갔어요. 나름대로 확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보더니 또 찢어.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완전 이제 독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서 마지막 7번째까지 7번째. 야.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7번째 딱 써가지고 갔더니 이제 오늘은 내가 사상 결단을 내려 내가 아주 이 사람하고 인연을 끊고 말든지 선배가 먹어도 없다 이제 이러고 이제 단단히 벼르고 갔어요. 갔더니 딱 가지고 갔더니 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덮더라고 그랬더니 해. 그래서 안 봐요 그랬더니 7번 정도 고민했으면 충분히 준비가 됐을 것 같아요. 훌륭한 선배님이시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는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그 계획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도움을 받았고 뭐 월 매출액이나 뭐 예상 뭐 수익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만큼 철저히 준비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뭐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준비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부인이 조금 지혜롭게 계획서 써갖고 오라고 그러고 찢어버리고 싸움을 좀 벌려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뭐 또 모르죠 사실은. 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던 어떤 날란트가 있어서 정말 어떤 사업하는데 기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잘 이렇게 계획서를 써보는 게 좋겠다. 저는 여기 그럼 한번 하나 더 좀 덧붙일 게 어찌됐든 그 계획서를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좋은 직장이라니 네. 이 상황에서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좋은 직장이라니까 거기 월급 좀 따박따박 받고 부부가 그러니까 이 부인도 이제 남편을 살살 달래야죠.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 손 벌리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 뭐 앞으로 10년은 월급을 모아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그때 좀 해보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뭐 이러면 제일 좋지. 예, 예. 네. 근데 아마 이런 남편인 경우에는 아마 그 사업 계획서 쓰라고 그러면 한 2번 정도 쓰고는 사업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디프레시.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뭐야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 그랬으니까 이유가 안 되죠. 예. 아니 월급 따먹는 게 힘들어 자기 사업하는 게 힘든 건 더 자기 사업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헤어질 수 없다니 그렇게 남편을 잘 달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 자금도 스스로 마련하는 계획까지 세워서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반품이 안 되는 거는 AS는 내 몫이다. 그렇지.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고쳐서 써먹는데 살살 고쳐라. 그죠. 여기서 뭐 아니 성질 같아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아니 왜 우리 엄마를 투명인가 취급해? 그럼 나도 너 투명인가 취급할래? 이러면 이제 정말 싸움이 되니까 그렇죠. 살살 달래서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시간은 좀 더 길게 잡고 먼 안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지혜로워야 되네. 네, 네. 지혜롭게 아이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 화가 날 때는 지혜가 안 생기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좋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자 질문도 여성의 고민인데 어찌됐든 좀 더 지혜롭게 남편을 살살 달래가면서 무조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사업에 탤런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나 조금 더 사회를 더 배우고 그렇죠. 또 자본금도 자기가 스스로 마련하고 좀 독립된 사람으로서 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서 내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 두 꼭지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